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 또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순서 히든카드 추천 종목 만나는 순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 빠르게 남겨주세요.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살려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보르테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자, 덕자님께서도 계속 지금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덕자님은 지금 내가 진단을 받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여기다 올리고 내일 종목 주가 올라가야지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당께 1년차님 커피타임 잘 하고 돌아오셨죠? 또 JSS 최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한강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맨날 오셔서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요즘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셨네요. 그동안 화이팅 잘 하셨는지 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화이팅 하면서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특별 진단 시간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대보 마그네틱 어떤 분이 남겨주신 종목일까요? 네, 유튜브에서 김광태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매각 철회 소식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 85,0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보 마그네틱이 이 경영권 매각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주가를 좀 더 끌어내릴 악재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또 소화하고 넘어갈 이슈인 건지 좀 체크를 하면서 시청자님께서 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꽤 높아요. 그렇죠. 손실도 지금 보고 계시고 또 비중도 30%면 좀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신지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 투자 의견 어떻게 해주시나요? 저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입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두 분이 살짝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 매각 철회 이슈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오너 입장에서 그쵸.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몸값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올랐으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철회한 거죠. 밀당하겠다는 거죠. 조금 더 돈 좀 쳐줘. 이건 거죠. 그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급한 업체들은 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좀 있어요. 대부분 그 네틱이 가지고 있는 네.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뭐 작게 보면 매출로 보면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배터리 공정에서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 그동안 그 고객사 뭐 삼성 SDI나 뭐 응급제 관련된 해외 고객사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쪽 납품하다가 테슬라 쪽 관련된 비중 높아지겠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한테 중요했던 거는 작년도 이것도 시간 체크해야 되는구나. 시간은 얼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이건 특별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길어질 것 같으면 바로 좀 커트 좀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얘기하다가 제가 까먹어요. 네. 그 11월 24일이에요. 요때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요때가 한 상한가 같잖아요. 그죠? 요때가 경영권 매각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그동안 주 고객사 해외 응급제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에코프로나 삼성 SDI 말고 테슬라 쪽 이쪽 비중 늘어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한 거예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 네. 근데 요날 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도 2022년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세를 끌고 가다가 그들 주식이 좀 쉬는 구간에 이 주식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요때 잘 보세요. 11월 24일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11월 24일이면 요렇게 이렇게 시세가 랠리가 나왔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쉬었죠. 이게 왜 갔어요? 테슬라 4680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너희들도 테슬라 할 거니 니들은 BMW밖에 없잖아. 이놈아 아니야. 우리도 4680 할 거야. 라고 오너가 밝혔죠. 그래서 11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다른 애 안 갈 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1월 24일까지 랠리가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작년도에 11월 달에 반응했던 애들은 누가 반응한 거냐면 테슬라 4680 배터리에 너희들 하냐? 테슬라에 납품 비중 늘릴 거야? 테슬라 2022년도에 테슬라가 얼마를 벌었냐면 18조를 벌었어요. 100조 매출에.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조 벌었거든요. 8조 벌다가 18조 버니까 테슬라만 납품하게 되면 돈을 엄청 벌겠구나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테슬라에서 4680 하면 테슬라 관련된 주식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테슬라 관련된 주식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만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요 당시 보면 LNF나 이런 애들은 안 갔죠. 지금이야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하지만 테슬라에 공급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주식은 별로 시세가 안 가잖아요. 11월 24일이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난리 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안 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작년도 11월 달이면 이때잖아요. 안 가잖아요. 근데 누구는 가요? 대부 마그네틱은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반응한 거냐면 지금이야 에코프로나 LNF나 이런 주식들이 북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이걸로 수혜를 받았지만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은 온통 테슬라가 매출이 100조가 드디어 넘었어. 8조 벌다가 이제 18조 벌어. 니들 하냐? 4680 한다는데 우리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우리 늘릴 건데 그래서 상한가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겁나게 엄청나게 무지하게 허벌나게 중요한 거예요. 매우. 별표 10만 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한 80억 붙다가 1,500억으로 말도 안 되게 붙는 거죠. 여기다가 가감하게 선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확 레벨업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무너져야만 이 주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위험 신호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오차를 좀 두고 7만 원이 좀 붕괴가 되면 매도 신호가 저 나오지만 요 가격 이하에서는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와서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린 거고 1차 목표치는 한 8만 6천 원 선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손절은 그럼 7만 원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요 테슬라와 함께 갔었던 그 주가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 7만 원의 가격대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만 6천 원으로 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체크할까요? 일단 저는 최근에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이제 좋게 보고 있었냐면, 일단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였죠. 그러면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이제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이 저는 고점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이제 관심을 꺼놨었어요. 관심을 이제 꺼놨었다가 지금 이제 그 이후의 구간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이 경영권 인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이 살아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후 구간에 보게 되면 그대로 또 이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흐름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경영권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는 했었으나 이 기대감이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철회됐다, 잠정 중단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대보마그네틱이 탈철 장비를 또 이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건식하고 습식이 나뉘는데 습식은 대보마그네틱밖에 없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기술력은 훌륭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보마그네틱이 리튬 가공 사업도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리튬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너 입장에서 지금 리튬 사업도 우리가 앞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탈철 장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점유율 갖고 가고 있는 장비 쪽인데, 요거도 실적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성장성도 좀 뛰어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리튬까지 붙으면 우리 좀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조금은 소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최근에 주가가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잘 들어왔다가 분출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수급이 들어와야 다시 또 재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구간에 재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대보마그네틱이 7만 원 구간에 최근에 한번 갔다 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8만 원 초반 구간을 또 못 뚫어주고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경영권 매각의 이 철회 이슈까지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8만 5천 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물이 이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저는 7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대보마그네틱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매수가 근처 8만 5천 원 근처까지 오거나 혹은 지금 지지 구간인 7만 6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한 다음에 향후에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1차 목표가 8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7만 6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 기대감은 소멸이 됐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의견 주시면서 기대감 형성되는 구간이 돼야 재상승할 수 있다. 기대감이 상승하면 정리한 다음에 재매수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대보마그네틱에 대해서 두 분의 투자 의견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대보마그네틱이 주목을 받았었던 근본적인 이슈,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그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만 6천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경영권 매각 이슈로 올라왔던 주가가 좀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조금 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 8만 5천 원,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재매수 타이밍 기다려보자라고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JSS 최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진성TC 매수가는 12,260원이고요. 비중 10%. 언제쯤 매수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1,560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건설 기계 관련주, 건설 장비 부품주 진성 TC인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매수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 의견이요? 보유 의견입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인프라코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성TC가 네. 돈 버는 구조를 보면은 네. 캐터필러 미국 쪽하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보면 네.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면은 지금 현재 한 8,960원 정도 되잖아요. 네. 정고점 좀 돌파하는 이런 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진성TC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러니까 선도하는 주식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네. 그러니까 매도할 이유를 못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진성TC를 보면은,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근데 하락할 때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걱정이 좀 되지 않으실까요? 근데 주식은 사도 걱정이고 떨어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돈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2022년도에 한 4월 달에서 6월 달에 자금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네. 뭉치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전에는 메말라 있다가. 요 매물대가 한번 형성됐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서 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 가격대를 보면은 다시 들어왔던 자리가 작년도 4월 달하고 6월 달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작년도 11월 달에서 12월 달 또 한 번 들어오고 올해 2월 달에서 3월 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만 가지고서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들어왔잖아요. 이 기업이 돈이 들어온 이 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2021년도 4,383억 나왔었는데 2022년도에는 5,410억이고 253억인데 663억. 실적이 좋아지면서 또 영업이익률도 5%대에서 12%대로 좋아지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으로 증가를 하면 요건 좀 조심해야 돼. 이게 거품 꺼질 때. 근데 돈을 벌면서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좋아한 거니까 이거는 이 유동자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자금은 턴을 노리고 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의견 좀 드리겠고 굳이 뭐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직전 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300원 정도 나오는데 굳이 잡자면 한 1,3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이전에 최고치가 한 15,700원 정도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갇혀져 있는 자리가 한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전이 한 15,000원 정도 되니까 1차는 한 13,000원 내외, 2차는 한 15,000원 내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진성태 씨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 좋아지면서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 주셔서 중장기 의견을 오히려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대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1,300원 잡아주셨네요. 네. 자,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고바이 레뷰. 고바이오랩 살펴볼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에 네. 18,670원이요. 18,670원. 요거 이번에 내려올 때 사셨어요? 올라갈 때 사셨어요? 올랐을 때에 놓쳤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번 이 수익 구간을 놓치고 나서 지금 좀 손실 구간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네요. 자, 어떤 게 예. 가장 그럼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던가. 알겠습니다. 자, 과연 고바이오랩이 최근에 좀 호재도 많았고 모멘텀도 많이 실려가면서 급등 나왔는데 요 급등이 지금 끝인지 아니면 다시 좀 상승의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일단 고바이오랩은 왜 올라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고바이오랩이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상당히 크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에 돈이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투자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혹은 로봇 쪽에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던 단계였어요. 그러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물량 풀리니까 수급이 풀려버리니까 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 들어간 거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형성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탄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저점에서 수급 굉장히 잘 들어왔다가 탄력이 나온 거고 결국 최근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바이오랩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에서 다시 또 이 마이크로 바이옴 쪽에 집중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고바이오랩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무언가 이 임상건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 바이옴은 한 차례 순환이 지나간 거고요. 또 고바이오랩의 일단 이 개별적인 뭐 임상건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바이오랩은 지금은 대응을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바이오랩은 어떻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한 차례 매집됐다가 이 매집된 물량에 의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1선을 지켜주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점이 약 16,800원이거든요. 저는 16,800원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800원 이탈 시에는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이제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16,8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이 21선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겁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건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대응이 중요해요.
지금 보게 되면 단기 매물대가 딱 1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 또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트라이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19,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물량을 다 해소를 못했는데 아직 덜 털어낸 물량을 이제 반등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털어내려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19,000원을 뚫어주면 저는 수익권 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2만 원 초반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나 만약에 반등 시에 19,000원을 못 뚫어주고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에는 진짜 물량이 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800원 손절 라인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19,000원을 뚫어주는 힘이 좀 들어오는지 호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덕자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오, 종목 상담이 당첨이 되셨네요.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자, LNC 바이오 23,000원에 비중은 10% 진단 부탁이요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수익권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바이오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다가 지금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NC 바이오는 전고점을 뚫고 가다가 오늘 딱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LNC 바이오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이건 바이오 제약에서도 네. 좀 다른 케이스로 봐야죠.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주식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도 R&D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신약을 개발하는 부류의 업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CMO 위탁 생산을 한다거나, 뭐 제네릭을 한다거나, 시밀러를 해서 약간 캐시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처럼 예. 어떤 의료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죠. 대신 이 퍼포먼스는 좀 낮을 수 있죠. 신약 관련된 업체는 한 번 터지면 인생 역전인데 잘못하면은 사요나라, 잘가, 반토막 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업체들은 크게 잘못될 일은 없죠. 돈을 벌면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자신 있게 푸시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공모 가격이 24,000원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 주식이. 네. 자, 24,000원을 아래로 기준으로 보고 24,000원을 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20년도에는 2020년도 이 기업이 상장되었을 때 요 시기만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도 좋았고 주식시장도 좋았어요. 네. 그때가 지수가 3,300에서 막 매일 신고가 나온 이런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격 수준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아래쪽으로는 한 3만 원 정도 되고 위쪽으로는 한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요 정도가 되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때는 어때였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3,300이었을 때였다고요. 네.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얼마예요? 2,575죠. 네. 근데 바이오 제약은 2,575가 아니에요. 바이오 제약은 지금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1,500, 1,400개 있어요. 바이오 제약 평균이. 네. 코스피가 지금 한 2,500이지만 대부분 바이오 제약 주식들은 일부 주식들 빼고 한 1,500, 1,600개 가 있어요. 반토막 나는 주식들 되게 수두룩하고. 예. 근데 이 주식은 그걸 넘어섰잖아요. 2020년도 요 수준을 지금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주식은 지금 3,000에 와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2020년도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 막 열풍 불고 CJ나 이런 주식 랠리가 나왔을 때 난 늦게 상장해가지고 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죠?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난 매출 1,000억 찍을 거야. 미국 없어도 돼. 난 중국에서 잘하고 있어. 네. 이걸 강하게 어필하니까 그래 너는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3만 원에 복귀가 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전에 무너졌던 자리가 27,000원, 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 요거를 이제는 하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27,000원, 29,000원 정도를 이제는 하단 꼬리의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3만 원에서 이제 부딪혔던 자리가 한 36,000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1차 목표치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2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위쪽으로 한 36,000선 정도까지 열어놓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도 실적에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36,000원이 1차 목표치, 그리고 27,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네요. 덕자님 참고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멋있지 님께서 남겨주신 지에넌 에너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9,0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이 종목 분석해 주시면 매일 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에넌 에너지 지금 차트 모습 잠깐 보셨지만 이런 차트는 굉장히 혹하면서도 좀 무서운 차트입니다. 리튬에 대한 좀 모멘텀 받아가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시청자님이 높은 가격도 비중도 많이 실으셨거든요. 지금부터 대응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일단은 너무 높게 사신 게 아닌가. 지에논 에너지가 이제 리튬 사업 쪽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최근에 이제 리튬 추출하는 기업에도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데 있어서 흡착제 관련된 사업, 국내 독점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사업 캐파를 좀 관련해가지고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리튬 관련주들은 안 올라간 종목이 없거든요. 안 올라간 종목이 없고 지금 싹 다 신고가입니다. 싹 다 신고가고 다른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약간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슬슬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건데 지에넌 에너지는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밀어 넣었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를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현재 단가입니다. 현재 단가가 지금 17,000원 초반대인데 이 오늘의 저가가 16,8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 16,8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지라인이 14,0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겠죠. 지금 리튬 쪽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싹 다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사실 차익 실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군이고 수급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완전히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6,800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14,000원 초반대까지 주가 하락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전에 이 14,000원 초반대에서 한 차례 지켜주기는 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지켜줄 확률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16,8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리스크가 큰 구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4,000원 구간이 거의 또 대부분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6,8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신고가를 가야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건데, 신고가도 지금 상태에서는 워낙에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딱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 정리하고 다른 덜 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0% 가지고 계신데 비중 축소 아니고 그냥 전량 매도로 갈까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들은 너무 상승이 많이 나와서 네네. 14,000원대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구간 이탈을 했을 때 위험성을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 관리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16,800원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있지님께서 감사합니다. 약속 지킬게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 지에넌 에너지로는 조금 손실을 보시겠지만 계속 저희 매일 저녁 믿고 따라오시면서 또 다른 수익으로 계속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천보요. 첨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2천 원이더라고요. 25만 2천 원의 비중은 10% 정도? 10%. 혹시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 사셨어요? 꽤 됐죠. 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수익이 났을 구간도 있었는데 안 파신 거네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잠깐 네.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도 하셨고
지금 남은 물량이 10% 정도이신 건가요? 안 해요. 그럼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신 것 같은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첨보 네.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제가 17만 원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안 하죠. 계속 기다리고 있죠. 21만 원 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양극재 관련된 업체 투자 방법과 동박 업체들 투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전해질, 전해액,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재 업체는 증설되는 쪽 바로 돈을 벌거든요. 네. 오다가 내리자마자. 음극재 업체들은 고객 요청이 나오기 때문에 한 템포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KC나 롯데에너지나 소르스 첨단 소재가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톤다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님이 투자하신 이 첨보라는 기업은 전해액이 아니라 전해질 넘버원입니다. 전해액과 전해질은 다른 거예요. 전해액이 필요한 물질을 넣는 게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법의 가루라고 불러요. 고객이 겁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 거 다 얘네 거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마법의 가루라고 했잖아요. 얘네들 가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충전할 게 한 30분밖에 안 걸려. 그리고 한 완충하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좋은데 한 200km 갈 게 한 250km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차인데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겁나 쓰죠. 네. 그러니까 첨보가 똑같은 배터리 그 수많은 전기차 업체로부터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좀 일찍 받았죠. 2020년도부터. 그래서 2020년도에 36,500원에서 36만 7천원까지 10배가 시세가 미리 난 거예요. 시가총액이 한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사실상 벌어들이는 매출액하고 이익을 보면 작년도에 3,200억이 565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하고 덩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밸류를 원래 유지하고 있었던 업체였던 거예요. 미리 주가가 이걸 반영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넬리가 나올 게 충분히 더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넬리가 10배짜리가 터졌는데 이 10배짜리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양과 질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매출도 성장하고 뭐도 같이 증가해야 되겠어요? 수익성도 같이 좋아져야 되겠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둔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밸류를 유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 늘어나고 질도 늘어나요. 많이 파는데 남기는 마진도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계속 넬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쏠렸던 거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양은 늘어나는데 질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보면 2020년도에 3,289억, 4,400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은 지금 오히려 떨어졌어요. 17%, 16%, 18%. 과거에는 20% 남짓했었는데 양은 늘어나는데 뭐가 안 늘어나죠? 질이 안 늘어나죠. 근데 배터리의 성장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 자리의 기준을 뭘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냐면 이전에는 17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21만 원 밑으로 왔었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 저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첨보는 주력이 뭡니까? 배터리 매출입니까? 아니면 전자재료 매출입니까? 아니, 첨보 어떤 기업이죠?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기업이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가 주력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21만 원 저 밸류가 어떤 자리냐면 전자재료가 주력이었을 때 밸류예요. 근데 지금 뭐가 배터리가 주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재료 LCD 쪽에 들어가는 이 소재가 주력이었을 때 밸류보다는 높은 게 이치에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점은 모르지만 요 가격이 왔었을 때는 좀 살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25만 원, 24만 원 정도가 되면은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 한 10% 선 정도 있으시니까 추가 타이밍을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 오면 좀 더 사서 물량을 좀 늘리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맞춰주실까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준은 매수 기준으로는 21만 원대에서 그 밑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적정 가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한 25만 원 선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21만 원대 이하에서 하게 되면 아마 단가가 한 22, 3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후에 매도를 할 때는 이 밴드의 한 중간 정도를 목표로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8만 원이나 한 30만 원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21만 원 만약에 이하로 떨어지면 살 생각을 하는 거고 네. 28에서 30으로 가면은 좀 밑에서 잡았던 거를 좀 일부 정리할 생각을 하는 거고 요런 구도로 언제까지? 질이 좋아질 때까지. 시청자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양은 좋아져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뭐가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시면서요. 네, 매도 의견은 28만 원, 30만 원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님 잘 기억해보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첨보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죠. 많은 분들 또 아쉬우실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가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히든카드 만나기 전에 미국 시장을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네요. 3대 지수 모두 0.4%, 0.5%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미국장이 조금 불안하면 내일 우리 시장도 불안할 텐데 그 안에서 빨간불 켜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사면 되는지 히든카드 종목 만나볼게요.